통합 찬반을 묻기 위해 시행한 전당원 투표의 최종 투표율이 23.00%로 나왔습니다. 전체 선거인단 26만 명 중에 5만 9천 명이 참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일, 그러니까 방송하는 오늘 말고 방송 나가는 내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돼 있는데 그 4,4,5입씩 어떤 해석을 하고 있긴 한데 합당을 반대하는 파 쪽에서는 일단 원천 무효라고 할 거 아니에요. 합당파 쪽에서는 투표 거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찬성이 훨씬 많게 나올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 전당원 투표가 근데 어차피 합당 자체를 결정하는 어떤 법률적 요식으로서 요건으로서의 의미라기보다는 그 합당을 결정하는 법률적인 어떤 자격이 있는 전당대회에 가기 전에 당원들의 일종의 의견 분포를 확인한다라는 정도이고 또 사안이 일정한 대표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저는 그 투표율로서 이게 전당원 투표가 성립하느냐 마느냐를 갖고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그냥 상당히 나와서 어느 정도 찬반이 나왔다 하는 것으로 합당파는 그냥 그것으로 족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확 떨어지면 그걸 이제 반대파에는 상당한 명분을 줄 거고요. 정말 유치한 발언이 나오면서 이게 더 이제 기름에 불을 껴안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창당을 할 때 현역 의원들로부터 10,000원 한 푼도 안 받고 내가 돈 다 냈다. 그 말의 요지는 이 당은 내 당이야. 넷째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의원들이 뭐가 되냐. 정말 무책임한 얘기도 하고 박지원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고 정동영 의원은 나 대선 때 1,000만 원 냈다. 정말 어린아이들 같은 싸움으로. 그러면은 창당 비용을 내가 다 냈다는 말이 맞네요. 정동영 의원은 대선 때 냈으니까 창당 때는 돈을 안 냈네요. 근데 아마 그건 맞을 거예요. 창당 때는 그 정서상 다 안철수 대표가 당연히 창업주 대표로서 내야 된다는 정서가 그쪽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 확인이 필요한데 그 사실 1억이잖아요. 다 했다고 해도. 근데 돌려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네. 그것을 냈다는 것이 그냥 당비로 낸 것인지 아니면 당에 빌려준 것으로 처리했는지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아마 빌려준 것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는데요. 1억 원을 어떻게 특별당비 낼 수 없잖아요. 내려면 그건 낼 수 있죠. 당원이 뭐 특별대회 내는데 액수 제한은 없죠. 근데 창당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창당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만 법정지구당을 다 뭐 지역위원을 내고 하는 등등등등 하면 뭐 전당대회 행사 비용만 해도 꽤 들지 않겠어요. 근데 잠깐 어떻게 되나요? 개인 당비 낼 수 있잖아요. 당비 특별당비 내는 건 액수 제한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여간 문제는 확인해봐야 되는데 저는 아마 이것을 그냥 내는 방식이 아니라 나중에 펀드 돌려받는 네. 방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총선에서 국고보증이 된 이후에 당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됐을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는데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 근데 만에 하나 정말 그런 방식으로 됐다면 그렇게 하고 1억을 내가 다 냈는데 이러면 그건 조금 너무한 얘기고 또 그렇지 않고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냈다 하더라도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건 조금 그렇죠. 싸움의 어떤 끝까지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그렇죠. 이런 얘기가 보통 집안 싸움할 때, 야, 그렇죠. 이거 뭐, 이 밥그릇은 내가 들고 온 건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명절 때 되면요. 보통 옛날에 그랬잖아요. 큰아들만 교육 좀 많이 시키고. 예. 나머지 이제 남매, 형제들은 뭐 좀 못 시켰을 경우에 술자리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홀대받았다고 생각하는 작은 아들이나 막내 아들이 술 먹고 이제 그 이야기를 막 하면. 나는 옷도 맨날 물려보고 그렇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큰아들이 이제 뭔 소리야 이 자식아 내가 지금 월급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드리는 돈이 얼마인데 하면 이제 나는 또 얼마를 주네 마네 이런 싸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수준으로 간 거죠. 근데 또 이거 댓글 안 할 수가 없어요. 안철수가 먼저 창당 비용은 내가 다 냈어 10원도 안 받아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대선 1,000만 원 냈다. 예. 이래서 할 수밖에 근데 없네요. 그게 그렇잖아요. 지금 두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역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세비에서 받은 게 일정 부분 당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특히 작은 정당일수록 그럴 텐데 그러면 지금까지 당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헌신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초기 투자금만 자기가 다 냈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기 당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안철수는. 근데 같이 만들어 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또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기부 형식으로 한 50억, 100억 내놓고 뭐 쓰는 것도 아니고. 이렇건 저렇건 당비를 낸 부분에 대해서 그건 당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지위에 따른 또는 자기의 마음에 따른 기여고 헌신인 거지. 그걸 갖고서 일정한 정치적 지분을 이야기할 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꼭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본인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맥락에서 나왔다는 건 조금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 마치 유해가 라이언 인형 들고 오는 거랑 똑같은 정도 유치함이에요. 안철수 수준이라는 게. 내심에 있기 때문에 나왔을 텐데, 야, 내가 돈도 다 내고 해서 만든 건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이제 보통은 그런 정서가 있어서야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참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전당원 투표 이후에 어떻게든지 이제 흔히 말하면 주류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합당파들은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제 이거를 인준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전당원 투표가 찬성으로 결론이 나든 뭐 33.3%가 되든 못 되든 어떤 식으로든지 전당대회를 거치지 않으면 합당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서로 간에 치열한 수싸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찢어질 때 찢어지더라도 어느 쪽이 더 명분을 갖는 자가 향후 양쪽 세력에게 주는 데미지랄까 또는 동정 여론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한번 이야기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만약에 안철수 쪽 입장에서라면 합당을 밀어붙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안철수의 부정선거라고. 근데 어쨌든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 나눈 것 같은데 당헌 당규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당대회라는 법적인 조건을 경유하지 않고는 합당 또는 전당대회의 수임 기구를 통한 것에서 결의를 통하지 않고는 합당을 법률적으로 결정하기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모든 행위는 그를 위한 서로의 명분 쌓기와 세몰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 전당원 투표 결과가 어찌 되든 그걸 놓고 해석을 하고 서로 이제 아전인수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전당대회는 결국은 일합을 겨룰 수밖에 없죠. 우선 전당대회를 열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지금 듣기로는 전당대회 의장이 이상돈 의원이라면서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으면 전당대회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당대회를 안 거치는 건 불가능하고 통상은 당무회의를 열어서 이 합당에 대한 것을 수임기구를 뭐 맡는다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데 만약 지난번 전당대회 창당대회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수임을 해놨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창당하는 과정에 그렇게는 안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결국 전당대회를 거쳐서 전당대회 통과 또는 수임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그대로라면 못하는 거잖아요. 지역위원장 숫자로 뭐라 그렇지 않다면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는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당원들이 이렇게까지 원하니 전당대회를 열어라 라고 하고 그런데 전당대회 의장이 그쪽에서 볼 때는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그거를 안 열다면 이건 해태다라고 하고 전당대회 의장을 바꾸려고 하겠죠 우선. 그래서 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등등의 시비를 거쳐서 그 시비가 1라운드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2라운드죠. 지금이 이제 전당원 투표 1라운드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 이제 열면 또 그 다음 본 3라운드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복병이 하나 있어요. 지금 당헌에 전당대회 방식을 체육관식이 아니라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공인 전자 서명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는 대목을 활용해서 그 안철수 대표 측이 그 전당대회를 체육관에서 안 열고 이것도 온라인으로 열 가능성도 있다. 이게 마지막 기다. 이상돈 의원이 지금 전당대회장 의장 몫을 갖고 있는 거라서 제대로 된 당이 아닌 급조된 당이라는 느낌을 주는 게 우리나라 정당 자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후진화된 정당 있잖아요. 지금 이 당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더불어민주당처럼 뭐 권리당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당원 위주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 최근에 최고위원 열하고 혁신안 대부분 다 통과시켰다면서요.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정당이 있고 한쪽에서는 지금 정말 구태의연하게 강목만 등장 안 했지 옛날 방식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저희가 2011년도 그 혁신과 통합하고 통합 전당대회를 치르기 전에 자체 이제 해산 저희 당을 이제 해산하고 통합을 결의할 때 그때 이제 액젓이 출몰을 했었죠. 액젓? 네. 까나리 액젓. 아, 진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행사장 근처에서 난동 부리는 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가 이제 전당대회 의장이 이석현 의원이었는데, 연단을 점거해가지고 이제 막 행패 부리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해산 전당대회를 치르는데 한 3시간 정도 시간을 이렇게 기다렸다가 자제 요청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절차를 다 밟고 해서 진행됐던 게 있는데 얼마 전에 뭐 강목 들고 집결하라는 문자가 보내왔다라고 해가지고 보도된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만은 지금 이제 오늘 박지원 대표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와라. 안철수 대표여 이제 이렇게 멈춰라. 예,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떤 불상사가 생길지 만약 개최된다면 어떤 불상사가 생길지는 사실은 예측이 불가한 거죠. 만약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전당대회를 열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당대회 의장을 억지로 가는 뭐 이런 걸 통해서 된다. 그래서 반대파에게 상당한 명분이 주어진다면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런 어떤 입장에 서 있는 당원들 가운데서는 열받아서 사실은 여러 가지 행동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강목 이런 것도 나왔지만 사실은 전당대회의 정치사에 보면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뱀도 있고요. 지금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경우는 다르지만 전당대회장에 뱀도 풀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야당을 하다가 새누리당 쪽에 어떤 모 정치인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전당대회장에 뭐 뱀을 풀기도 하고 그 외에 상상하기 좀 지저분한 별일이 다 일어날 수도 있어서 글쎄 참 이게 목불인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고, 어쨌건 국민의당이 지금 결론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정치라는 게 명분 싸움이잖아요. 누가 가해자냐 피해자냐 이 부분도 있는 것이고 이런 어떤 분란에 있어서는 피해자로 인식되는 쪽이 명분을 더 쥐는 거라고 보는데 근데 자기들의 지역 기반, 지지 기반 자체가 사실상 무너진 상태에서 안철수는 사실 없는 기반을 갖고 기반을 만들기 위한 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명분은 말리는 쪽의 명분이 더 훨씬 더 저는 강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안철수가 지금 이 과정에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 확실하게 저는 아예 호남 버리겠다라는 저는 그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떤 논란을 떠나가지고 어쨌건 지켜볼 일이고요. 방송 나가는 마지막 날 결론이 나긴 나는데 이제 이게 결국엔 또 한참 동안은 전당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자 서명으로 대체할 것인지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는 게